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원래부터 고아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매번 저는 악몽에 시달리곤 하죠. 우와! 너 왜 그래 또? 동건이 왜 그러니? 아니에요, 원장님. 원장님, 동건이 또 악몽 꿨나 봐요. 같이 못 자겠어요. 방 바꿔주세요. 미안. 아이고, 우리 동건이 또 악몽 꿨구나. 당분간 원장님이랑 잘까? 죄송해요. 늘 꿈에서는 불타는 자동차가 보였어요. 뿌연 연기. 주변엔 어른 남자들이 뛰어다니고 저는 울고 있어요. 차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저와 저를 막는 어른들. 그러다 땀에 흠뻑 젖은 채로 깨어나곤 했죠. 어릴 때 사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세한 이야기는 들은 적 없었어요. 아마 그렇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으로 오게 되었구나. 그렇게 추정을 하곤 했죠. 동건아, 너 왜 부모님에 대해서 안 물어봐? 여전히 기억이 안 나? 궁금하지 않아요. 너도 곧 성인이 되잖니. 이제 말해줄 때도 된 것 같아서. 결국 부모님이 절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 다음 날, 원장님은 저를 이끌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일단 따라와 봐. 원장님에게 이끌려간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납골당이었습니다. 여기가... 인사드려, 너 부모님이셔. 어떡해. 어릴 때 네가 우리 원에 오고 자라면서 좀 더 일찍 말해주고 싶었지만 우리 원에 치료 지원을 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네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야 말하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너도 많이 컸고. 저한테, 그리고 제 부모님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가 7살 땐가 너희 부모님은 너를 데리고 지방으로 가고 있었어. 나중에 들으니 평생 고생만 하다가 네 생일 기념으로 떠난 첫 가족여행이었다고 하더구나. 첫 가족여행? 네 아버지는 초보 운전이었고 차도 없었던 터라 친구 차를 빌려서 떠난 여행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네 아버지의 실수는 아니었어. 맞은편 화물차가 졸음운전으로 그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다 그 사고로 돌아가신 건가요? 너 목 뒤에 화상 있잖니? 네. 운전석에 있던 아버님은 바로 사망하셨고 뒷좌석에서 어머님이 널 꼭 안고 불길을 막아서 너는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았고 어머니는 결국 치료를 받다가 운명하셨어.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구조대가 너희 가족을 발견했을 때 어머니가 너를 꼭 안고 계셨어. 구조하는 분들도 너무 마음 아파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불에 타는 자동차 꿈을 계속 꿨던 거군요. 제 가족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저의 뿌리,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된 이후 저는 그전보다는 조금 더 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던 저의 가족, 제 자신을 뒤늦게 되찾은 것 같았어요. 저를 그렇게나 사랑한 부모님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의 존재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20살이 되고 고아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소개로 제주공장에 다녔어요. 저는 이제부터 그동안 제가 지니고 있던 고아라는 허물을 벗어내기 위해
새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선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죠.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일부러 더 밝은 척 살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를 테니까요. 너 연애는 몇 번 해봤냐? 나? 너 설마 아직까지 모태솔로는 아니지? 야, 아니야. 왜 이렇게 당황해하냐? 나 세 번 해봤어. 그래? 오, 그럼 나도 소개 좀 시켜줘봐. 헤어진 여자를 어떻게 소개해주냐? 너나 나 좀 소개해줘. 연애를 좀 쉬었더니 근질근질하다. 너 정도면 나쁘지 않지. 나 다음 주에 고등학교 애들 만나는데 같이 갈래? 그래, 좋지. 저는 사실 여자친구는커녕 동성친구도 몇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취직한 공장은 제가 살던 동네에서 꽤 거리가 있는 타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살았는지 고아원 출신인지 알려지지 않았었고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대충 제가 있던 고아원 인근 도시에 살았다고 둘러댔었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씩 했습니다. 동료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의 만남. 저는 그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저를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한번 만나보지 그래. 집도 꽤 살고 공부는 못했지만 애도 착하고. 별로 관심 없어. 널 엄청 좋아하던데. 그래도 심심한데 몇 번 데이트라도 해봐. 내 친구한테 들으니까 진짜 착하고 집도 꽤 산대. 왜 자꾸 집 얘기냐? 집이 잘 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야, 너 부모님 일찍 이혼하시고 연락도 안 한다며. 형제도 없고 혈혈단신인데 처가가 잘 살면 팔자 펼 수도 있지. 야, 그런 집에서 네 말처럼 가진 거 없이 혈혈단신 고아나 다름없는 나를 마음에 들어하겠냐? 저는 동료들에게 부모님이 이혼하고 연 끊었다고 말했었거든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사고에 대해 말하기도 싫었고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도 말하기 싫어서 차라리 이혼 가정이고 내 스스로 부모와 인연을 끊은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게 더 있어 보였다고 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허세였죠. 공장에서도 이혼 가정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은 꽤 있었기 때문에 고아보다는 그게 낫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창시절 때처럼 섞이지 못하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보다 차라리 그들과 섞여도 잘 모를 만한 환경이 더 평범해 보였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와중에 제가 마음에 든다며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녀. 사실 객관적으론 나쁘지 않았어요. 평범한 중산층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둘째 딸.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지만 부모의 성화에 집에서 가까운 동네 전문대를 다니던 아이. 자식이라고 하면 다 퍼주는 부모 밑에서 꾸밈이 없고 밝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제가 뭐가 좋다고 자주 연락이 오거나 안 만나주면 공장 앞에서 퇴근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 또 왔어? 동건, 오랜만. 오랜만은 무슨 오랜만이야. 어제도 왔잖아. 밥 먹자. 배 안 고파. 나 알바비 탔단 말이야. 치맥 사줄게. 먹자. 어차피 기숙사 가서 또 라면이나 끓여 먹을 거 아니야. 왜 그래? 더 명확하게 말해줘. 뭘? 나 여자 만날 생각 없고 무엇보다 넌 내 스타일 아니야. 왜? 아니. 그건 일단 치킨집 가서 말하면 안 돼? 나 오늘 하루 종일 서서 일해서 무릎 아파 죽겠단 말이야. 아, 넌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여자애한테 그렇게 독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커다란 눈망울로 한참 키가 큰 저를 고개를 쳐들고 초롱초롱 쳐다보는데 여동생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녀의 성화에 못 이겨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달리 정말 밝았어요. 저도 겉으론 활달하고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저는 숨기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었고 그녀는 정말 안에서 생각하는 게 겉으로 다 드러나는 투명한 사람 같았습니다. 반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먹을까? 그리고 500? 너 마음대로 해. 난 아무거나 잘 먹으니. 그럼 그렇게 시킬게. 그래. 넌 술 잘 먹어? 그냥 남들 먹는 만큼 적당히. 난 나보다 술 잘 먹는 남자가 좋더라. 네가 술을 되게 잘 먹나 봐. 뭐 못 먹진 않지? 집안 내력이랄까? 얼마나 먹길래? 소주 한 병은 걷든 맥주는 무제한? 무제한? 왜? 놀라워? 넌 술 먹는 여자 싫어해? 별 관심 없어. 지 앞가림이나 하면 됐지 뭐. 사실 퇴근 후나 주말이면 회사 동료들은 모두 애인이나 고교 친구들 혹은 본가로 갔기 때문에 저의 주말은 늘 심심한 나날의 일상이었습니다. 활발한 척하고 약속 있는 척도 해봤지만 딱히 만날 사람도 없었고 시내에 나가 혼자 영화를 보거나 잘 안 먹던 외식을 한두 번 하는 게 전부였죠. 명절 때 남들은 다 어떻게든 쉬려고 아등바등 됐지만 저는 오히려 명절 수당을 받겠다는 핑계로 나서서 일했어요. 딱히 가족이 없다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돈독으른 놈 정도로 보는 시선이 더 편했습니다. 돈을 쓸 일도 많지 않으니 또래에 비해 돈도 많이 모았지만 공개적으로 알리며 자랑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문득문득 일이 끝나고 기숙사에 있다 보면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지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어떤 삶의 목적도 의미도 알 수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더 크면 뭐가 되지? 아니, 난 이제 다 컸는데 이제 뭘 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혼자 되뇌며 살았습니다. 살아도 인생은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는지 웃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너는 내가 왜 좋냐? 어머나? 내가 오빠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왜 몰라. 네가 맨날 이렇게 찾아오고 치근덕거리는데 어찌 몰라? 어머머, 무슨 말을 그렇게 정내미 없게 하냐? 아니 뭐, 사실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오빠는 왜 이렇게 무뚝뚝해? 정남이 오빠 말 들으니 활발하고 싹싹하다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무뚝뚝한 거야? 치. 나 원래 이래. 그래서 오빠는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나 정도면 어디서 빠지진 않는데. 네가 뭐가 어떤데? 그냥 뭐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둘째 딸? 외모도 귀염상이고 착하고 뭐 그리고 무엇보다 내 남자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미래의 현모양처랄까? 아, 그리고 월급 타면 맨날 이렇게 맛있는 치맥을 사줄 수 있지? 너 좀 재밌다. 그렇지, 나 좀 재밌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미듯 내 옆자리를 차지한 그녀와 저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매일 찾아오는 그녀가 이제 없으면 너무 허전했죠. 가족의 품이 늘 그리웠던 나에게 그녀는 친구이자 애인이자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오빠, 부모님이랑 끝까지 연락 안 할 거야? 끝까지라니? 뭐, 말 그대로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고 애도 낳고 하면 부모님은 초대해야 할 거 아냐. 왜? 오빠는 나와의 미래는 생각 안 해봤어?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오빠 보고 싶어 하는데. 왜? 왜긴 왜야. 우리가 연애한 지도 3년이나 됐으니 그렇지. 그래봤자 우리 나이 이제 20대 중반이야. 무슨. 나는 빨리 오빠 아이 낳고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싶은데.
너무 일러. 왜? 나 아직 사실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어? 뭔데? 그랬습니다. 사실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얘기들이 너무 많고 그녀가 받을 충격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두려웠습니다. 웃기죠. 그녀가 받을 충격보다 내가 그 모습을 감당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 되는 저는 그런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마 그녀에게 내가 사고로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나 싫어? 이러다 나 도망간다. 나 놓치고 싶냐고. 3년의 연애. 저도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제 어두운 과거가 모두 환히 비치는 듯한 마음을 느끼며 치유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녀 자체로 인생은 살만하다 느낄 정도로 그녀는 제게 중요한 일부가 돼 있었고 그녀 말처럼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이런저런 고민이 생겼을 때 저는 그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아이고, 우리 동건이 왔어. 할머니, 오늘은 저 안 잊고 기억하시네요. 그럼 이놈아, 너는 할미가 정신 나간 줄 알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오락가락 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를 까먹지 말고 정동권, 이 이름 3글자도 계속 기억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더 마르지도 마시고 건강하시라고요. 예끼 이놈, 내가 언제 정동권 이 3글자를 잊었다고 자꾸 그러는겨. 오늘도 네가 온다기에 내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놨는디. 이리 와봐. 자, 보라고. 짜잔. 우와, 진짜 맛있겠다. 냄새 죽인다. 할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갈비찜. 저만 오면 늘 이 갈비찜을 해주세요. 부모님이 해주신 밥상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저에겐 이 할머니가 돌아가면 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 표정이 영 안 좋은데. 할머니, 저 고민이 있어요. 예? 뭔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어머나, 잘 됐구나. 어떤 처잔데?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잘 자란, 곱게 자란 푼수 같은 여자예요. 그래. 그럼 더 잘 됐구나. 네? 왜요? 너는 티는 안 내지만 외로움을 많이 느끼잖니. 너에게 그렇게 티 없이 자란 아이가 어울릴 것 같구나. 그런데 할머니, 그렇게 아무런 상처도 없이 구김살 없이 자란 애가 저랑 맞을까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도 우울감을 느낄 때도 있고 말하기 싫으면 저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꿍해 있고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도 익숙지 않아요. 오래 연애했지만 그걸 다 숨기며 지냈어요. 저도 그녀처럼 평범해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때론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그녀가 벅차기도 하고. 너는 네가 그 아이에게 맞췄다고 생각하고 너의 본 모습을 숨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아이와 헤어지지 않고 수년간 만나온 것만으로 이미 큰 행복을 찾은 거야. 그게 그렇게 괴롭지 않았던 거야. 그 아이가 옆에 있는 게 더 소중해진 거지. 잘 생각해 보렴. 벅찬 적은 있어도 네가 네 본 모습을 감추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지를. 그리고 그 본 모습이라는 게 정말 너의 본 모습일까? 사람은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지. 그리고 잘 변하기도 한단다. 본 모습이라는 건 어쩌면 지나간 시간의 너일 뿐 이미 너는 그 아이와 함께하며 10대의 네가 아닌 20대의 너로 살아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 20대의 나. 20대의 나는 10대의 내가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똑같니?
타고난 성정은 잘 안 변한다고 해도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다를 판에 이미 수년간 네가 그 아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비슷한 하루를 보내며 비슷한 감정으로 지내왔다면 그게 너인 거야. 너도 어느덧 네가 말하는 그 아이의 해맑고 꾸밈없는 모습을 닮아가게 된 거지.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 거네요. 그런데 할머니, 저 아직 그 아이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털어놓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 제가 고아원 출신인 걸 말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어릴 적 이혼하시고 그냥 인연 끊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말했어? 그게 차라리 나아 보였나 봐요. 용기가 없었어요. 아이고, 그녀는 빨리 결혼하자고 하는데 제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할까요? 그리고 지금껏 숨겨왔다는 사실에 실망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그녀는 그렇다 치고 그녀의 부모님이 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래도 솔직하게 먼저 털어놓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떠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고난도 극복할 수 있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어차피 함께 이겨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 그런데 우리 밥 먹었니? 할머니, 아까 먹고 지금 티타임이잖아요. 아, 내 정신 좀 봐라. 할머니,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한지 다 기억은 하시는 거죠? 얘끼놈, 당연하지. 이 할미가 무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을까 봐? 아니에요. 이 할머니를 만난 건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의 납골당을 찾았을 때였어요. 입혀드릴 수도 없는 내복을 샀죠. 첫 월급은 부모님의 내복을 사는 것이라기에 저도 용기를 내서 내복집에서 치수도 모르는 성인 남녀의 내복을 샀었습니다. 처음 고아원을 나올 때쯤 원장님과 함께 찾은 부모님의 납골당에선 사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도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모와 내게 있었다는 큰 사고, 갑자기 알게 된 저의 과거를 그때는 한 번에 받아들이기가 무섭고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첫 월급으로 산 내복을 들고 납골당을 찾았죠.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를 불러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 잘 자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웬 어린 남자아이를 데리고 납골당에 온 행색이 남루한 할머니를 마주했어요. 저기, 혹시 아시는 분들인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시거든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지 해서요. 그래요? 내가 잘못 찾아왔나? 그런데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배꼽시계가 울렸네 벌써. 석호야, 너 배고프니? 응, 배고파 할머니. 우리 석호가 배고프다고 하네요. 밥 먹어야 되는데 할미가 돈이 없네. 분명히 챙겨왔는데. 아, 그럼 제가 밥 사드릴게요. 에이, 처음 보는 젊은이에게 신세를 질 수는 없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그래도 저도 밥 먹으러 갈 참이었거든요. 젊은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에이, 할머니, 저 오늘 돈 많아요. 같이 가요. 갈비탕 드시겠어요? 날도 추운데 뜨끈뜨끈하게. 그렇게 해서 저와 그 할머니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손주를 안고 얇은 옷 하나만 걸치고 나온 할머니가 마치 저의 친할머니처럼 느껴졌죠. 아이와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려는데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할머니. 예? 댁이 어디세요? 저기 5080번 타면 한 번에 가요. 그땐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 건지 미쳤었다 싶기도 하고요. 할머니, 이게 뭐유?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손주랑 맛있는 거 사드시고 외투도 하나 두터운 거 사 입으세요. 아이도 옷이 너무 얇아요.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나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잖아요. 아이고, 됐어요. 밥 얻어먹은 것도 어떻게 갚아야 하나 싶은데 무슨... 아니에요.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아, 저기 5080 버스 오네요. 어서 타세요. 내리는 곳 잊지 마시고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다음에 꼭 갚겠수, 청년. 고마워. 사실 그 돈 봉투는 제가 그달 받은 첫 월급 전부였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 손에 이끌려 콧물을 흘리고 있는 그 어린 남자아이가 꼭 어릴 때 고아원에서 살던 저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잘못 찾아오신 건지 저희 부모님 납골당에서 만난 그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태어나서 좋은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던 시절, 저는 빈손으로 기숙사로 돌아오며 그래도 마음만큼은 풍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가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장님이 오셨대, 회장님. 아, 그 말로만 듣던 자수성가했다는 그 회장님? 와, 궁금했는데 어떤 분일까? 그런데 우리 제조공장까지 방문하신 이유가 뭐지? 설마 인력 감축하려는 건 아니겠지? 야, 무슨 인력 감축은 통보만 하면 되지. 그걸 하겠다고 회장까지 방문하겠어. 회장님? 그런데 그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글쎄 제가 부모님 납골당에서 만나 뵀던 그 할머니였던 겁니다. 할머니? 아니, 자네가 여기에 어떻게... 어제 그 할머니 맞으시죠? 정동건 씨 할머니라니 우리 회사 창립자인 최봉예 회장님이십니다. 예의를 갖추세요. 회장님이 이분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이래요, 정동건 씨?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정동건 씨군요. 정동건 씨. 반가워요. 최봉예입니다. 회장님이십니다. 인사하세요. 할머니께서 어떻게... 자자, 차근차근 우리 얘기 좀 나눠볼까요? 빈방 하나 마련해 주세요, 김상무.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갑자기 회사 회장님이라며 멋진 차림새로 등장한 할머니. 바로 어제 그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가 분명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게다가 나를 부르며 독대를 청하셨는데 회사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잘 컸구나. 네? 할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회장님. 편하게 할머니라고 불러도 된단다. 어디 한번 안아보자. 갑자기 나를 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회장.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갑에서 꼬깃꼬깃 접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내 아들 아플 때 모습이야. 아드님. 지금은 늦게나마 건강도 회복하고 이렇게 손주도 안겨주었지. 다행이네요. 내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서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였어. 15년 전쯤인가. 예. 그때 내 아들에게 장기 기증을 해준 사람이 바로 네 아버지란다. 제 아버지요? 그래, 정말 감사한 일이지. 저희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잘못되셨다고 듣긴 했어요. 아버님께서 생전 장기 기증 서약을 해놓으셔서
뇌사 상태에 계셨다가 우리 아들에게 심장을 기증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목숨은 건진 것이고. 아, 그랬군요. 너희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셔. 이후로 아들과 나는 열심히 심기일전으로 일해서 이 회사를 차렸고, 나는 회장이 되고 우리 아들은 지금 해외 지사를 오가는 지부사장이야. 아, 그럼 어제 우리 부모님 납골당에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닌 거네요? 그렇지. 그런데 내가 사실 치매기가 좀 있어. 아, 아마 어제 내 행색이 너무 남루했지. 옷도 얇게 입고. 네. 그래서 이 봉투를 자네가 나한테 준 거구나. 나 어제 우리 아들이랑 경호원들한테 엄청 혼났잖아. 어린 손주를 데리고 그 먼 데까지 버스 타고 갔다고. 난 욕 먹어도 싸. 위험하긴 하죠, 할머니. 암튼 이 돈은 그대로 돌려줄게. 어제 사준 갈비탕은 내 잊지 않았어. 그건 잊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도요. 이 할머니와 나의 인연은 이렇게 구구절절 엮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줬다는 고마움과 죄책감에 저희 부모님 납골당을 자주 찾으셨고 그날도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인연은 어디선가 본 듯한 아름다운 동화 속 전개처럼 훈훈하게 이어졌어요. 이후 할머니와는 친할머니처럼 왕래했고 내가 자주 찾아뵈니 할머니의 치매 증세도 점점 더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우리 형편도 말이 아니라서 널 찾는 게 어려웠어. 그때 내가 좀 더 너를 수소문해서 함께 데리고 살았다면 네가 고아원에서 자라지는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가족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데요. 나는 이름만 회장이지 곧 우리 아들이 회장으로 올라갈 거야. 너에게도 소개해주고 싶구나. 널 만나면 정말 기뻐할 거야. 저도 뵙고 싶네요. 할머니와는 정말 친구처럼 친손주처럼 지냈어요. 주변 동료들은 회장님과 은인 관계이니 얼마나 좋으냐며 저를 부러워했고 안 그러던 상사들도 제게 유독 친절하게 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꽤나 불편했죠. 제 생활은 변한 게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까지 털어놓게 되었던 거죠. 네가 좋아하면 모든 진실을 그냥 털어놔봐. 네 걱정과는 달리 너의 과거도 사랑해줄 수 있을지 누가 아니? 그럴까요? 이 할미도 여자잖니. 내 옛날에 내 남편이랑 만날 때 그랬어. 내 남편은 아예 날도둑놈이었어. 도둑놈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가진 것도 없고 전쟁 고아였지. 배운 것도 없고 글도 못 읽었으니 말 다 했지. 그런데 딱 하나. 나를 위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더 깊었어. 이 사람이 전생에 나한테 무슨 죄라도 지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면 다 옳다고 하질 않나. 무한 신뢰를 해주는데 무엇보다 내게 어떤 과거가 있다고 해도 다 괜찮다고 했어. 정말 과분한 사랑이었지. 그런데 그 과거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과거가 있고 아닌 과거가 있고. 할머니 남편분은 어떠셨어요? 할머니 과거까지 저한테 털어놔야 하니까 말씀하시기 조금 그러시죠? 아니, 내가 이 나이 먹고 손주 같은 너한테 말 못할 얘기가 뭐가 있겠니? 나는 사실 6.25 사변 때 한 번 임신을 한 적이 있었어.
결혼도 하기 전에. 다른 남자랑요? 인민군이었지. 아, 그런데 그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었어. 나도 흙 파먹고 살던 시절이니 뱃속 아이라고 견뎌냈으려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어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그 사실을 우리 남편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전쟁터에서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과거가 있는지. 그래도 다 좋대. 다 보듬어 주더군. 왜 남자라는 것들은 처음엔 다 이해하는 척, 그러고 다 꿰이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렇기도 하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어. 한 번도, 단 한 번도 내 상처를 들추지 않더구나. 평생을 살면서 아이 낳고 살면서도 나의 과거를 먼저 언급한 적이 없어. 오히려 전쟁의 기억에서 괴로워하는 나를 위해 상담을 권하기도 했고, 힘들지만 자기가 들어주겠다며 자기한테 모든 걸 쏟아내라고 한 적도 있지. 와, 대단한 분이시네요. 뭐, 나 때문인 건지 뭔지.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일찍 단명했지만 말이야. 뭐, 그렇게 슬픈 얘기는 아니란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 너의 우려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를 들을 때와 듣고 난 직후, 또 듣고 난 하루 후, 이틀 후, 일주일 후, 사람 마음이란 게 다 다를 수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아니라고 해도 자꾸 생각나고 생각이 바뀌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개선하게 되고. 이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감정은 또 다르지. 그래서 80여 년 산 내 경험담에 비추어 말하면 사람 간의 진정한 이해는 없단다. 그러면요?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이해를 할지 말지조차 계산기가 두드려지지 않는 것. 굳이 두 개를 잰다면 이해 못해서 그 사람을 잃는 것보다 이해 못한 괴로움이 남아도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행복한 것이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에도 실리를 챙기게 돼 있고, 이것도 실리라면 사랑을 택한 사람들의 계산법이겠지. 상대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한 사람들. 저는 할머니와 남편분의 사연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저의 과거를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죠. 아, 그리고 내가 또 깜빡했는데 말이다. 네? 내 아들이 이제 이 회사의 회장이 됐잖니? 네. 다음 주에 들어와. 우리 아들이 너를 꼭 보고 싶다고 하더구나. 아, 저도 뵙고 싶어요. 한번 꼭. 그래, 여자친구한테 잘 말하고 한번 꼭 데리고 오고. 알겠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아니, 회장님. 그냥 할머니라고 해. 네. 그날로 저는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찾아갔지만 입을 떼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수년간 사귀면서 이제야 저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만 같은 그녀가 나를 이해해 줄지 심장이 찌끈찌끈 아플 지경이었지요. 동건아, 무슨 일이야? 이번 주 평일엔 바쁘다더니. 우리 결혼 나도 하고 싶어. 너한테 제대로 프로포즈도 하고 싶고. 와, 진짜? 감동. 그런데 그 전에 너한테 털어놓을 얘기가 있어. 너무 놀라지 말고. 오잉? 뭔데? 혹시 숨겨놓은 애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것만 아니면 다 오케이.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진지한 얘기야. 우리 가족 얘기야. 아, 뭔데? 나도 지금껏 사실 궁금한 게 많았는데
너한테 힘든 얘기일 것 같아서 먼저 묻지 못했는데 나 준비됐으니까 그냥 털어놔봐. 괜찮아.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고 연락 끊고 산다고 했잖아. 응. 사실 돌아가셨어. 두 분 다. 어머, 정말? 너 너무 힘들었겠다. 미안해. 그동안 말 못해서. 그리고 사실 나 고아원에서 자랐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없어. 아, 그랬구나. 나중에 다 커서 알게 됐어. 7살 땐가 고아원에 들어왔다는데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이 없고 부모님과 나들이 가다가 차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나만 살아남았대. 그랬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너한테 사실대로 말할 자신이 없었어. 네가 날 떠날까 봐. 사귀고 나서는 말했어야 했는데 몇 년이나 지나서 이런 사실을 알리게 돼서 미안해. 네가 지금이라도 날 떠나도 난 할 말이 없어. 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가늠도 안 돼. 동건아, 그만 말해도 돼. 응? 이제 그만 말해도 돼. 나보다 네가 더 힘들지 내가 뭐가 힘들어. 동건이 네가 고아원에서 자랐든 어쨌든 나는 그 사실이 더 마음이 아플 뿐이야. 늦게 알아서 미안하고 너에 대한 내 사랑이 바뀌었다거나 왜 이제야 말하는 거냐고 서운하지도 않아. 그냥 그동안 우리가 만나는 동안 가슴앓이를 했을 널 생각하니 내가 더 마음이 아픈데. 우리 동건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지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런 나를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줘서 고맙다는 말 말고 나를 사랑한다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죽어서도 사랑한다고 말해줄래? 정동건? 이지연,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내 인생의 여자는 너밖에 없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내 인생은 너야. 웬일이야? 이런 말을 다 하고. 대박이다. 오늘 기분 진짜 좋다. 그리고 이제 나 너한테 숨기는 거 하나도 없기는 한데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어. 응? 우리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분이 있으셔. 어머나. 그분의 가족분과 나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고 너를 보고 싶어 하셔. 소개해드리고 싶어. 나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분이니까. 나도 좋아. 그렇게 해서 회장님 댁에 여자친구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현재 회장님까지 만나 뵙게 되었어요. 이젠 기억이 나지 않는 아버지를 보는 것만 같았어요. 당신이군요. 어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는 제 여자친구, 저와 결혼할 여자예요. 아하, 그렇군요. 반가워요. 부친의 소중한 심장을 제가 받아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그 덕에 열심히 살아서 이 기업도 어머니와 함께 읽었고. 아, 네. 어머니랑도 얘기했는데 그 은혜를 이제라도 갚고 싶어요. 아드님 지금껏 고생하며 사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뭘 거절해. 그렇게 해. 아니에요, 할머니. 그렇게 하라니까. 내가 치매기가 있으니까 네가 평생 나 돌봐야 돼. 네? 그 대가요.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이렇게 건강하신데. 이놈아, 아니요. 오락가락한다고. 암튼 너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그래. 아참참, 너희 결혼한다고 했지? 그게 아직 지연이네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렸는걸요. 그럼 얼른 허락받고 오고 둘이 유학이라도 가든가. 유학이요?
뭐가 됐든 저희가 전폭 지원을 할 테니까 천천히 인생 계획을 세워봐요. 할머니의 아들인 현 회장님은 뒤늦게라도 생명의 은인의 아들인 저에게 은혜를 갚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쩌지? 뭐가 어째? 너무 잘 됐다. 동건이 너 경제학 쪽에 관심 많았잖아. 공부해. 그럼 우리 결혼은? 우리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되지. 사실 내가 보채서 그런 거지. 아직 우리 젊은데 뭘. 네 마음만 안 변하면 되지 뭐. 그래도 괜찮아? 그럼 당연하지. 아니, 내가 안 되겠어. 너희 부모님께 인사 먼저 드리자. 응?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물론 지금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제에 허락받고 싶어. 동건아, 나 진짜 괜찮으니까 너 공부 더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려도 돼. 그리고 우리 영리하게 생각해보자. 응?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너 마음에 들어 하겠지만 괜히 네가 자신감 없는 상태로 우리 부모님 만나는 거 너한테 오히려 안 좋은 영향 미칠까 봐 나 싫어. 너 늘 말하지 않았지만 조금 주눅 들어 있었잖아. 알고 있었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당당하게 우리 부모님 만나도 돼.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이것도. 알겠지? 저는 여자친구의 말에 설득이 됐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늘 어둡고 주눅이 들어있던 저에게 자신감을 돋워주고 싶은 그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변치 않을 테니 이 기회에 내가 하고 싶다던 공부도 하고 좀 더 성공해서 결혼 허락 받자는 말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내심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결혼을 미루는 것만 같아서 미안했던 마음도 있었고요. 먼저 그렇게 말해준 여자친구에게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회장님, 저 염치 없지만 도움 주시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대입 준비를 해서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려고요. 어머나, 잘 생각했다. 너라면 잘할 거야. 그래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자친구와 회장님 댁의 지원으로 입시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여자친구의 내조도 한몫했죠.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 회장님이 외국 유학도 보내주겠대. 정말? 우와, 너무 잘 됐다. 그런데 너도 이제 결혼 정년기인데 언제까지 기다려 날. 아, 얼마나 걸리는데? 지연아,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고 같이 가는 거야. 나와 결혼해줘. 나는 여자친구에게 준비한 프로포즈 반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기회였지만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만 바라본 여자친구를 두고 혼자 유학을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동건아, 같이 가는 거지? 당연하지. 사랑해, 동건아. 저는 여자친구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고 다행히도 흔쾌히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작게 결혼식을 했고 회장님 댁의 지원으로 함께 유학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외국계 은행에 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고 나름 성공한 금융맨으로 살고 있습니다. 외국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사이 세월이 또다시 10년이 흘렀고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부고 소식. 저희 부부는 급거 귀국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끝까지 옆에서 돌봐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어떻게... 급성 폐렴에 걸리셨어요. 며칠 치료도 못 받으시고 그렇게 떠나셨어요. 어머니께서 동권 씨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지난해 왔을 때만 해도 건강해 보이셨는데. 그런데 동관 씨, 따로 할 말이 있습니다. 네?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사실 저희 회사의 지분은 전임 회장님이신 저희 어머님에게 대부분 있어요. 아, 우리 어머님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기업에서 물러날 생각이에요. 저도 건강이 썩 좋지 않고 제 인생을 좀 살아볼까 해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 어머님 유언이 저희가 이 회사로 일군 재산의 반은 사회에 환원하고 그 절반은 동건 씨에게 주고 싶다는 바람을 남기셨어요. 저도 동의했고요. 아,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뭘 했다고 그 큰 재산을 받겠습니까? 지금까지 공부시켜주시고 지원해주신 것만 해도 저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했고 제 가정도 이루었고 다 두 분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물론 먹고 살 만큼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다 늙은 사람이고 동건 씨는 이 나라의 인재 아닙니까? 저무는 사람보다 이제 깨어나는 사람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좋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 없어요. 제 뜻이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동건 씨 아버님의 심장으로 한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때 죽었으면 일구지 못했을 재산이에요. 우리 어머님도 그 생각이시고요.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시니 꼭 들어주세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제가 받아도 될까요? 동건 씨 아버님의 은혜를 제가 받았고 제가 일군 은혜를 동건 씨가 받고 그 은혜를 또 좋은 곳에 쓰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생사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저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도 연락 자주 하며 지내요, 우리. 아버님 심장을 나눈 특별한 인연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회장님. 모쪼록 어디 가셔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의 납골당에 들러 다시 인사드리고 아내와 함께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제가 은혜를 되물림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회장님 댁의 베품이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저는 세상에 혼자 떨어진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칠까봐 저를 품고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늘 바르게 살아오시면서 삶의 유산을 남기고 가신 아버지까지 저는 행복한 사람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부끄럽지 않은 자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이제 편히 계셔요. 어머니도 얼마나 아프셨어요. 저 때문에. 저를 안고 제가 다칠까봐 온몸으로 불길을 막으신 어머니. 두 분 다 이제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열심히 살다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